예, 안녕하십니까. 자, 또 일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 3회 정도. 커피 물이 끓네요.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늘 자녀장이 끝이 납니다. 이게 6친편에 들어서 1권, 2권은 통신편이고요. 3권, 4권은 이제 이 6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부처장서부터 이 자녀장까지는 임철조 선생이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그 실수한 것은 누구의 영향이냐라고 하면 이 명리학원을 지으신 진수함 선생을 아주 진수함 선생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수함 선생은요, 상부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꽤 높은 저들이죠. 그런데 아마 귀향을 갔을 거예요. 그때 당시 귀향을 가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청나라 때 사람이고요. 자녀장 원문은 아주 또 확실하게 뭐예요? 구설에 의해서 나왔고요. 두 번째 유시주까지도 구설에 의해서 관은 자식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녀장이에요. 자녀는 근지다. 뿌리와 가지가 된다. 일세를 전하는 거죠. 한세를 전하는 거예요. 희신을 보아라. 더불어서 살과 상념, 서로 연결되는 걸 바라는 거예요. 벌써 이 살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살이라는 것은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들이거든요. 아들. 그러니까 살을 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시주를 보겠습니다. 유시주만 보지, 유시주는 저 밑에 끝에 이제 좀 참고할 만한 게 있으니까 하고요. 요거 간단하게 유시주를 보겠습니다. 대설 일반적으로 관에 의해서 간자, 이건 아들이에요. 관에 의해서 아들을 보는데, 만약 희신이 즉시 관성이라면 관성을 쓴다, 이 사주에서. 그럼 참 좋은 거죠. 그 자식은 현준, 현명하고 준건스러울 것이고요. 희신과 더불어 관성이 불상투, 서로가 질투를 하지 않으면 역호, 역시 좋다. 비즉, 그렇지 않으면 무자, 자식이 없든지요. 혹 불초, 이건 태어나서 아버지만 못한 거예요. 이게 불초소생은 하고 옛날에 편지 쓸 때 아버님 전상서라고 쓰면서 불초소생은 어쩌고 그래요?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해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혹 유국, 아버지를 또 오히려 극할 수도 있다. 요즘 보통 불상놈이죠. 불상놈. 연간, 그러나 관성은 중요한 것은 활법, 살아있는 법으로 봐라라는 거예요. 활법으로. 만약 관성이 가벼우면 어떻게 된다? 수요, 중요한 것은 조관, 관을 도와주는 것이 좋고요. 그럼 재성으로 도와주겠죠. 살중신경, 살이 중하고 신경, 일주가 약하면요, 단지 필요한 것은 인비다 라고 하면서 이거 용신을 가지고 덜먹거리시는 거예요. 무관성, 관성이 없으면 또 어떻게냐, 단지 논재, 재성으로서 논하라라고 했는데, 이걸 왜 그럴까요? 재생관을 하니까 그래요. 임철조 선생 오늘 사례명제 3개의 마지막인데요, 용신을 가지고 또 자식이라고 하십니다. 왔다 갔다 하죠. 만약 관성이 저대라고 해서 막혀서 채했으면 중요한 건 생부충발, 생하고 도와주는데 충발, 그러면 막힌 것을 충해야 돼요. 관성을 충하는 게 아니라 관성이 막히게 한 것을 충해서 발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작용이죠. 충은 이 막힌 것을 충하고요, 발은 관성을 발하게 하는 것이죠. 관성설기 태중, 이건 인수가 강해서 그래요. 중요한 건 요해, 합해서 도와주든지 멀리서 이렇게 국을 이루든지 하면 좋고요. 만약 살중신경 할 때는 무제자,
그 제하는 것이 없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녀, 이거 보세요. 여자 전제, 딸이에요. 무자 하면 이건 아들이고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임철조 선생의 이 앞에 말은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라 근거가 되질 않으니까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요것이 하나 좀 괜찮아요. 대체로 모다멸자지는 그 뜻은 곧 뭐냐, 뭐가 많아서 자식이 멸자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다화식한다. 목이 지나치게 많으면 이건 엄마죠. 목은 그럼 불이 꺼져요. 그런 때 금극목해서 화를 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것을 금으로 극하라 라는 거죠. 목이 많을 때는 이런 경우인데요. 이게 모다멸자라는데 이 마지막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화다 토죠. 화가 많으면 토가 탄다. 탈초자예요. 복골초자예요. 수목화해서 즉 생토, 토를 생할 수 있다. 토중금에 맞죠. 목곡토하라 라고 하면서 생금이 된다. 그랬어요. 금다수침, 금이 많으면 물이 쫙 빠지죠. 오히려. 그러니까 금다수침이면 물의 활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땐 화극금에서 생수하라. 그래서 수다목포, 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뜰 거 아닙니까? 토국수해서 즉 생목하는 것이, 이것이 관살이 위자다라고 했어요. 이 관살이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또 여기서는 차지위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관살이 자식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목이 많으면요, 화가 꺼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목이 많으면 화가 꺼진다라고 하면 주체는 어디예요? 목이에요? 아니에요. 화입니다. 화가 곧 뭐예요? 이게 일주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일주를. 그럼 목이 많다라고 하면 인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다멸자 아닙니까? 엄마가 많으니까 자식이 멸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금으로 다 극하라는 거예요. 금으로 극하면 뭐가 될까요? 이건 이 사람한테, 엄마한테는 이게 관이에요. 진짜 관이죠. 그러나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땐 이건 재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죠. 바로 이게.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재극인을 하는 겁니다. 재극인. 모다멸자에서 극을 하는 것은 관성이고요. 관성은 남편이고요.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은 누구냐? 재성이잖아요. 화극금 하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 엉뚱하게 관이 자식이다라고 해. 이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자식입니까? 자식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버지죠. 아버지. 제가 흥분을 해갖고 마우스를 건드리질 않았네요. 이렇게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다. 엉뚱한 소리를. 확실하게 비록 관살이 자식이라 하더라도 암암리에는 식상이 자식이 된다. 아직도 버리지 않아요. 이 이론을.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역국, 반극, 상생지법이다. 두 가지 뜻이에요. 역국, 국을 역으로 풀거나 반극, 반대로 극하거나 이걸 해서 상생하는 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관살이 자식이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또 주장을 굽히시지 않으시죠. 대솔 신앙하면 어떻게 돼요? 또 재성이 자식이래요. 그럼 뭐 관성이 없을 때나 얘기고요. 신앙할 땐 관성으로 치고 재성으로 도와주면 좋죠. 신세하면요 인수가 작아. 그러니까 더 용신을 얘기합니다. 오늘 마지막 거예요. 모두가 여지 시험자, 내가 시험한 것이니 도로 감히 갱정, 다시 고치라는 거예요. 뭘로 고쳐라? 식상이 자식이라는 걸로 고쳐라. 자세 추지, 무불응어, 응야라. 응하지 않은 것이 없다. 다 응한다는 뜻이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관살이 자식입니다. 자, 오늘 236번인가 하는데요. 안 나오네요. 제가 여기다 쳤는데. 자, 그럼 쭉 내려가겠습니다.
첫 번째 첫날 2개 했고요. 2개. 두 번째 날 또 2개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이죠. 이게 세 번째 날인데요. 이것이 이제 236번입니다. 자, 목체 금토용조입니다. 그 이유 해묘 목국을 했고요. 이게 제다신약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인성이 있고요. 병술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목화가 잔뜩 껴 있어요. 제다신약이죠. 그러면 결국은 용신은 뭐예요? 비겁을 쓰라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대운이 좋겠죠. 인성운은 좋겠죠. 여기서 기축대운은 괜찮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안 좋습니다. 이런 사주는 뭐 요즘도 흔한 사주죠. 자, 신금생호수로래요. 인성이라고 했습니다. 인수격이에요. 맞습니다. 인성당령하고요. 또 인목이 공병 요거와 아울러졌죠. 그래서 천간에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러나 인수를 해서 이렇게 화국을 이루어주고 오화가 빠진, 그래서 병화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화가 강한 거예요. 수가 없어서 아쉬운 사주죠. 비겁불능하 아래에서 제하지를 못한다라는 거겠죠. 생해수, 여기 지금 해수요. 비겁이 금생수를 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해묘 공목하죠. 목국을 이루고 있어요. 사주가 모두 재관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래서 2처, 4처, 만화가 여자 6을 생3자, 계극 모두 극했다. 또 12여자를 낳았는데 또 그 나머지 9을 극하고 3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가운 것은 추금유기 해서 가업풍용이라고 하면서 대운 설명은 없으세요. 그러면서 가업은 괜찮았다라고 하지만 이 사주 가지고 가업이 풍용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경금을 용신으로 쓸 뿐입니다. 일주가 강하다는 뜻인지 아니면 최성과 간성으로만 이루어져 약하다는 뜻인지 용신이 어떤 것이다 라는 설명도 없이 처자식을 죽은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그래, 프로그램을 보면요. 목 4.6, 화 4.1, 목화 강합니다. 금일주의 목화는 뭐예요? 재성과 관성이죠. 금토영조예요. 가압이 풍부했지만 대운이 수목운으로 흘러서 좀 아쉬운 사주풀이로 사료된다라고 했습니다. 별로 좋은 사주는 아닙니다. 236번이에요. 네. 별로 좋은 사주는 아니죠. 이 천가로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임진대운이 괜찮네요. 임묘진 또 뭐 그렇게 썩 좋은 운도 아니네요. 방합을 하고 일단 재산을 지켰다는 건 참 희한합니다. 자, 237번은 제가 이건 밑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잡기 인수격입니다. 그 이유가 미토 속에 정화가 투출해서 정화가 무토를 생하니까. 그리고 이 사주는 화가 강합니다. 화체 수금영주에서 수가 불영하고요. 금, 유금이 유일하게 용신으로 쓰게 되네요. 자, 봅시다. 하나 더 올릴게요. 237번이죠. 여기다 쓰겠습니다. 정유, 정미,
무술, 정사. 인수가 강해요. 참. 그런데 이 인수가 강하니 수를 찾으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육금을 하나 겨우 기대고 있습니다. 이운에 6대운에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하여튼 1장과 2장 상관에 들어와서 육춘론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어떤 1장, 2장은 아주 실망스러운 이론이십니다. 임석조 선생님께서. 자, 토생하령 맞습니다. 미월에 태어났어요. 중첩인수 맞고요. 사주 전무수기. 조토 불룡설화 생금하죠. 설화도 안 되고 생금도 안 돼요. 극삼처 오자. 이게 왜 삼처가 된지를 아십니까? 이건 좀 여담이지만 처와 첩에 대해서는 좀 개념을 아셔야 돼요. 처는 본처가 돌아가고 다시 재치를 하면 그 처는 이처입니다. 근데 본처를 놔두고서 한 여자를 세컨드를 얻으면 그게 첩이 되는 겁니다. 옛날엔 뭐 첩도 뒀으니까요. 돈만 있으면. 그러나 이 명조는요. 이 명조는 마누라가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축운 6대운까지 갑니다. 벌써 축운으로 뛰었어요. 습토회와 생금하고요. 우회 금국 사회축 금국을 하네요. 득일자. 남자는 60이 넘어도 생산력이 있죠. 방육 모름지기 키웠다. 유차 수조 간직한데 식신상관이 자식이다. 왜? 여기 지금 금국을 이루니까 무토에서 식상이잖아요. 자식인 것이 명의 확실하다. 그럼 자식지 유무는 명중에서 일정하게 정리가 되는데 명중의 자식은 모름지기 오수 목화토 금수를 가지고 수일 화이 목삼 금사토오로서 당령이면 배를 해주고요. 휴수자는 감반하고요. 제하고 가감하는데 외에도 많다. 여러 가지 방법이. 이는 변부지고야라. 그러니까 타고난 성질 체력에 따라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타고난 체질까지 설명을 하십니다. 참 바쁘십니다. 이론이 꼬이기 시작하면요 자꾸만 꼬여요. 현대명략자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증주작 대하는 고국에서도 한자냐. 요즘은 그래도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이게 옛날에 써놓은 것 때문에요. 일단 화토로 똘똘 뭉쳤으므로 연지 유금이 용신이다. 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는 화가 6 정도예요. 토가 3.5고 금 2.6입니다. 왜냐하면 술토 속에도 신금 좀 있죠. 유금도 있고요. 그래서 금을 용신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화채 수금용조인데요. 수오행은 부재불용을 하고요. 차오행인 금오행을 용신으로 하고 토오행은 습토만 시신이 된다. 역시 음년생 건명으로 대운이 역대운으로 흘러 불미하다. 마지막 육순대운이 신축대운에 참 자식 하나를 얻었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진토 습도 괜찮고요. 이때서부터는 그래 괜찮네요. 말년이 좀 괜찮네요. 지금 어려서 9세니까 고생 좀 하겠죠. 오늘 이제 이 마지막 명조입니다. 양인격입니다. 올해 태어난 간목일주라 양인격으로 하고 목체 금토영조에서 불영입니다. 쓸 수 없다. 검토를 쓸 수 없으니까 뭐를 쓴다? 목을 중심으로 해서 수, 목, 화를 쓰니까 수는 없고요. 요것을 쓰게 돼 있다. 정화를.
그러면 이 지지로다가 수목하니까요. 지지로 오는 수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 천간에 이 정화는 끄면 안 됩니다. 절대 끄는 운이 들어오면 안 돼요. 다행인 것은 천간으로 임계수가 오질 않는다는 게 이 사주는 괜찮은 사주입니다. 자조 춘목 웅장하다. 금투 묵은 뿌리가 없어요. 이거 쓰지 못한다고 벌써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귀 정화투로라고 해서 저 정화를 지금 쳐다보고 계세요. 상기 신금, 신금을 상하는 것 좋지 않죠. 그러나 저러나 못 쓰니까 괜찮아요. 소위 귀청 무자지운 중에서는 부단 득자불료, 이때 자식을 이때는 저 신금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신금을 살리는 운이 오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얻었지만 불료 키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재다 파모, 이건 재성이 많다는 게 아니라 재산도 많이 사라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정해대운에요. 이제 정해대운 되면 용신이 살아나겠죠. 정해 공목이 간투화 해며 목국을 이루고요. 정화가 투출하니 정제병이, 그래서 이거 이 정화가 아닙니다. 이 정자는요, 고문의 정자로서 사람을 뜻합니다. 장정할 때 이거 씁니다. 장정할 때 이 정자를 쓰는 겁니다. 사람과 재물이 한꺼번에 하고 늘어났다. 병술은 더욱 아름다웠다. 화를 살리니까요. 생오자 가업 정신했어요. 유차간직컨대 범 팔자 용신은 즉시 자성이다. 용신이 또 이제 자성이라고 합니다. 만약 용신이 화라면 그 자식은 필시 다시 목화운으로 목화운에 얻을 것이니 혹 목화윤년도 되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목화운년에 얻을 것인데 윤년이나 운년이나 필 자식도 명중에 목화가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식까지도 설명을 하세요. 혹 목화일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난청, 그러면 부를 수가 없다. 부르기 어렵다. 그러니까 목화에 자식이 다 끼어 있다는 거예요. 혹 불초, 그렇지 않으면 멍청이를 낳든지 시지누험, 여러 번 봤는데 시험에 맞더라. 그러나 명례 용신은 불특 처제자록, 처나 재물이나 자식이나 록뿐만 아니라 이 풍통수용, 이 사람이 오래 살 건지 일찍 죽은 것까지도 통해 볼 수 있다. 계제용신 모두가 용신에 달려있다. 일자정지죠. 기가홀조라고 해서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엔 용신을 가지고 또 시비를 거십니다. 물론 저는 이런 거는 좀 인정을 하죠. 지금 중주절은 육천년에 들어와서 인면이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가 없다. 그 이유는 유교적 명리론으로 자식성을 식상성이 된다는 진수함의 명리학원의 이론을 오하다가 일관성이 사라졌다. 앞에서는 자식을 식상을 된다. 마지막 끝에 명제 설명에서 용신운의 자식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설명한 이 고질이 가장 중요하다. 이건 사실은 용신이 그런 거예요. 신화집에 겪고는 그렇고요. 컴퓨터 프로그램은요, 뭘까요? 목이 10이에요. 화가 1이고요. 토, 금, 수는 이렇게 있지만, 목이 채니까 금, 토를 써야 되는데, 금 저거 2개 중에 천간 2개는 1.3일에도 쓸 수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수목화 중에서 화오행이 용신이죠. 그러나 그 정화를 끄는 임계수는 아주 안 좋습니다. 대운에서 안 들어오니까 다행이죠. 238번이에요. 네. 이 운은 괜찮은 운이에요. 괜찮아요. 기축은 이거 정화 흐리게 하죠. 축토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잖아,
해, 병술, 그리고 유씨는 안 좋죠. 들어와서 서로 싸움을 하겠죠. 그러고 더군다나 유금이 들어오면 진유합을 해서 저 신금을 살리면요 안 돼요. 살아나고요. 용신은요 잡았다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용신이 이걸 못 쓴다라고 했을 때 그 못 쓰는 용신 운이 들어오면요 사주에서 고장이 납니다. 오지 말아야 돼요 절대. 임철조 선생님의 이론입니다. 적천수 이론이죠. 자, 다음이 이제 부모. 이제 이거는 이제 인수가 되죠. 아이고, 재성이 또 문제네요. 아, 참나. 부모니까요. 인성은 여기서 또 문제가 또 생기네요. 아, 부모가 다 이제 인수라고 하니 재성인데요, 우리는. 야, 또 이거 참 말하기 참 곤란한 일이 또 생기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선전을 또 해야죠. 제가 2024 마무리를 하면서 적천수 자래명조 102개를 가지고 1권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시리즈로 1년에 한 권씩 앞으로 5년 동안 낼 겁니다. 그럼 한 80이 되겠죠.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천수 축약, 적천수 천리 용신 분석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대학원 박사학위 받을 때 찍은 사진이죠. 임철조 선생 사진을 넣으려고 했다가 제 책 그 출판사에서 잘못하면 이렇게 이제 임철조 선생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못하면 저작권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넣지 마라 라고 해서 이런 생각해서 그럼 나도 한번 닮은 꼴로 해보자 그리고 제 사진을 넣었습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